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 세 문제 보객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회 3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을 묻는지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옳은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용어의 정의는 기억의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죠.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의 기억은 맞네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니은은 부동산 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했는데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두로 말로 계약을 해도 됩니다. 문서로 안 하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말로 하고 있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님께서 예, 잠깐만요 해가지고 우리 그 매물 접수대장 꺼내놓고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게 끝입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요식계약이다 X입니다.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D것에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했는데 틀렸네요. 중개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인데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즉 무자격자라도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계속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으나 임원 또는 사원이 같은 말이죠.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합작회사는 무한책임사원입니다.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했는데 즉 이중소속이 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 따라서 임원이든 사원이든 소속공개사든 보조원이든 이중소속,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됩니다. 양쪽에 소속되는 건 안 됩니다. 임원이든 사원이든 소속공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안 됩니다. 미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 이 대표라는 말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되죠. 대표라는 말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 뉴스는 신문사, 방송국 이름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이름입니다. 대표자를 가리키는 회장, 사장, 소장 이런 명칭 사용하면 전부 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맞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의 중개계약은 모두 불요식 낙성계약이라 했고요. D것은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전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임원, 사원 될 수 없죠. 이중소속 금지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를 가리키는 회장, 사장,
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되고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4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최근 들어서 시험에 신고와 관련된 게 거의 4문제 정도는 4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우리는 신고관청이라고 하죠. 신고관청에 신고를 하고요.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정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7일 이내가 아니라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2017년에 지체 없이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적시였는데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적시라고 써야 될 때 지체 없이라고 사용을 하면 X가 되겠죠. 지체 없이가 며칠인지 이런 건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적시는 3근무시간 안에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데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로 하여금 거짓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짓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 안 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반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인 경우, 즉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 등이 계약 일반 당사자라도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5번에 있죠.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공동중개를 했다면 개업공개사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고요. 제출은 1인이 제출해도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신고 필정은 지체 없이입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지체 없이입니다. 2017년에 적시에서 지체 없이로 바뀌었죠. 신고 필정 교부, 해제 신고를 했을 때 해제 신고 필정 교부도 마찬가지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모두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확인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인데요. 19의 5번 문제. 자, 중개대상 물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중개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틀린 항목. 이게 그 당시 출제가 되어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입니다. 모두 정답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원래 기출문제 그대로 원안을 지금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기억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공유수면 매립토지라고만 돼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적법하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해서 매립 면허 취득한 자가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았다면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중개상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면 중개상물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게 공유수면 매립토지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법정저당권 성립인지 이전인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는 권리금하고 질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무허가 금물은 중개상물 되는 거죠.
권리금, 질권, 중개대상 물이나 권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모두 중개상 권리네요.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재단 다 중개사물이죠. 그 다음에 미엄은 법정저당권이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이 아니고요. 법정지상권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죠. 민법 305조, 민법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은 합니다.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입니다. 지금 니은의 법정저당권, 미엄의 법정지상권은 성립인지 이전인지 규정이 없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특허권은 중개상 권리가 아니죠. 디귿하고 미엄은 명확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 했는데 디귿하고 그 다음에 특허권, 미엄, 디귿, 미엄 있는 게 가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법정저당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저당권도 가정답은 3번이었는데 가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만은 이 니은도 법정저당권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 법정저당권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가 된다.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본 정답에서는 가정답은 3번이었지만 모두 정답 처리됐다. 기억에 문제가 되는 게 막연하게 공유수면 매립토지라고만 하면 논란의 대상이 된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해서 매립면허자가 준공검사 필정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냥 공유수면 매립토지라고 하면 불법으로 매립했다면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니은은 법정저당권 성립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디귿은 질권은 중개상 권리 아니고요. 미엄 특허권과 같이 무채재산권은 중개상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